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 반도체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4개의 시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존 특화단지 수준을 넘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분야 첫 클러스터인 만큼 충청권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인 대한민국. 하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점유하는 비율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계 주요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반도체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 법안, 일명 반도체 특별법이 다음 달 11일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전담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특별위원회를 두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예비 타당성 조사 특례, 소부장 후공정 생태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다가올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차별화된 반도체 산업에 이른바 충청권 광역 반도체 클러스터로 날개를 달기 위해서입니다. 충북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충남은 첨단 패키징과 소부장, 대전은 반도체 설계와 R&D, 세종은 소재 부품 제조와 실증에 특화돼 있습니다. 초광역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충청권 4개 시도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대규모 신규 투자도 결정된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앞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공식 지정된 경기 용인과 평택, 경북 구미는 인프라 예산, 세액공제 등 정부의 각종 혜택 속에 반도체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은 패키징으로 대표되는 첨단 반도체 중부권 후공정 거점 조성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서울 수도권 용인과 함께 충남, 충북, 벨트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더 키우는 역할을 우리 충북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집중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만나 설득하고 신규 클러스터 지정 등을 향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내일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됩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지는 대부분 김민석 후보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충북 당원들과 국회의원 간 표심이 극명히 엇갈렸는데요. 이렇다 보니 충북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정청래, 김민석 후보 모두 전당대회에 앞서 충북을 2차례 이상 찾았습니다. 충북 지역 의원들의 지지는 대부분 김민석 후보에게 쏠린 상황. 정청래 후보 방문 행사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동행 장면을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김민석 후보 방문 현장에는 이광희 의원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당대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당시에도 청주 지역 4명의 국회의원들의 지지는 친명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박찬대 후보에게 집중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표심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충청권 전당대회에서 지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박찬대 후보는 37.23%의 득표율을 기록한 데 반해 정청래 후보는 62.77%로 25%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올해 전당대회의 경우 작년과 달리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 세 권역으로 나누어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가장 먼저 발표되는 충남에서는 이 지역 출신인 정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는 만큼 충북의 당원 투표 결과가 전체 당대표 선거의 향후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전 의원의 지지도와 이번 전당대회에서 도입된 선호투표제도 선거 변수로 작용할 전망, 민주당 대표 후보들의 충북 지역 합동연설과 투표 결과 발표는 내일 오후 2시 CJB 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송재봉 의원과 이영신 전 민주당 중앙위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진 충북도당 위원장 선거 결과도 주목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도심 속 문화 공간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옛 담배 공장을 리모델링한 청주 문화제조창이 전시와 쇼핑, 휴식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도심 속 문화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한여름 폭염을 피해 시민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집니다. 청주의 대표 문화 거점 문화제조창입니다. 한때 담배를 만들던 공장에서 문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비만 오면 여기는 담배 냄새로 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장소로 바뀌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애용하는 것 같아요. 올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피서지로 다시 한번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시 행사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평일이지만 세계적인 거장 앙리마티스의 작품을 만나려는 관람객들로 전시장이 북적입니다. 강렬한 색채의 명작 감상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체험존까지 마련돼 나들이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에 사는 그 딸들의 가족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여름 휴가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정말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미술 전시회, 도서관, 또 식당가 정말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는 매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즐길 거리는 전시장 밖으로도 이어집니다.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식당가와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는 등 한 공간에서 문화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문화제조창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문화제조창 내 기관들이 손을 잡고 야간에도 미술관을 개방하는 달밤 투어를 선보이며 밤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넓혔습니다. 전시부터 독서와 휴식, 야간 문화 프로그램까지 낮과 밤을 모두 품은 문화제조창이 한여름 청주의 일상을 다채롭게 채우고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27 충청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회 준비는 추가 예산 확보와 갑작스런 리더십 공백으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여름 개최에 따른 폭염 대책도 성공 개최를 위한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TJB 이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여 개국에서 15,000명이 참여하는 대학생 올림픽. 2027 충청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1년 앞두고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육상과 수영, 골프 등 18개 종목에서 세계 대학생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조직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의 관심과 분위기가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당초 책정된 전체 예산은 5,632억 원. 하지만 선수단 수송 대책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37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회가 무더운 한여름에 열리는 만큼 폭염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지 않으면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강창희 조직위원장과 이창섭 부위원장이 건강과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퇴하면서 리더십 공백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대기업 후원을 위한 협상도 사실상 멈춰서면서 예산 확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회사 쪽 분야, 그다음 가전, 금융, 충청 지역의 연구를 가지고 있는 회사 쪽이랑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 의사 결정이 최종적인 파이널 디시전 같은 경우는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 조직위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4개 시도의 추가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자체들 역시 긴축 재정 상황이라 즉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남은 대회를 앞두고 예산, 조직 등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문체부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예산상의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고. 다만 유대회를 이끌 차기 조직위원장은 4개 시도가 후보를 문체부에 추천한 상태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저는 4개 시도 지사님들의 이미 뜻을 모았고 마지막 절차만 좀 남은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해서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년. 예산과 조직, 폭염 대책까지 산적한 과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풀어내느냐가
성공 개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JB 이호진입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단양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열대야 주의보는 폭염특보 발효 지역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25도에서 26도 이상이 예상되거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집니다. 오늘도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현재까지 온열 질환자는 79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시 월명공원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 58년 만에 녹색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이장섭 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명공원 에피트 온더파크 주민공동시설에서 월명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주시는 월명공원 민간 개발을 통해 토지 보상비 351억 원과 도로공사비 38억 원, 공원 공사비 63억 원 등 모두 452억 원 상당의 재정 부담을 절감하고 공원과 녹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민선 9기 공약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4년간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할 공약 이행 시민평가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25명과 분야별 전문가위원 25명 등 모두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청주시는 시민평가위원회의 분과별 심의와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민선 9기 최종 공약 사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금액 172억여 원과 부담 비용 2억 5천여만 원을 오늘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구 금액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성 심사를 통해 나머지는 감액 처리됐습니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총 265명으로 전체 후보자 302명의 87%입니다. 이 가운데 전액 보전 대상자는 245명, 50%만 보전받은 후보자는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천구는 사람과 일자리,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발맞춰 인구 5만, 격이 다른 충북 혁신도시를 비전으로 우량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 개선에 전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대표 선수촌을 중심으로 체육정책기관과 연구기관, 스포츠 기업을 유치해 광해원면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 지역의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해 충청권 4개의 시도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부품과 전자장비 등이 생산 증가를 견인한 반면 섬유 제품과 비금속 광물 등은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부문에서는 백화점 매출이 늘었지만 대형마트는 급감하면서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전년 대비 4.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충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추가 도입한 수소 시내버스를 노선에 투입합니다. 지난해 서충주 신도시 순환 수소버스 2대를 도입했던 시는 탄소 중립 그린도시 구현을 위해 이를 3대로 늘렸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시가 도입한 수소버스는 이번에 1대를 추가하면서 모두 23대로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30분쯤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1톤짜리 화물차가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A씨가 다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